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애터미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첫 시간 진행을 했고요.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애터미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다. 애터미 홈페이지가 보물창고고, 이 보물창고 깨알같이 이제 들여다보시면 애터미를 알아보는 데도 유용하실 거고, 또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더욱더 확신이 커지고, 어, 정말 자세히 이제 깨알같이 다 들여다보면 자부심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번에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보게 되잖아요.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어, 정말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에, 이제 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지 좀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늘상 들어가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늘상 들어가시는 쇼핑몰과 마이오피스 이 창에서 쇼핑몰 안에서 잘 안 보시게 되는, 모르시는 부분으로 상단에 마케팅 플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어, 회원 약관이 있고, 그다음에 평균 후원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 제한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되게 유용하세요. 왜냐하면 마케팅 플랜 우리가 사실 초기 사업자분들은 잘 못 외우시잖아요. 그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외워지는데 그럴 때 이제 헷갈리실 때 본인이 클릭해서 보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제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할 때 이걸 보고 설명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홈페이지에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신뢰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회원 약관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평균 후원수당 공지는 우리 애터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다 홈페이지에 어딘가, 대부분 하단에 있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뭐,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라고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연봉 1억 이상만 보여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5천에서 1억 구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 홈페이지 둘러보기는 사실상 오늘이 이제 첫날이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애터미 로고 옆에 이 화살표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애터미닷컴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뭐 이제 다 한 번씩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애터미닷컴 먼저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닷컴으로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애터미 제품과 애터미 파크가 나오면서 이걸 구동을 해보면 이거예요. 애터미 소개, 그다음에 제품 철학, 지속 가능 경영, 비즈니스, 글로벌 애터미, 애터미 피플, 그리고 이제 해외 사이트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애터미 소개예요. 이걸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자, 애터미 소개 개요 먼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가 나오죠. 자, 회사명, 설립일, 창업자, 그다음에 글로벌 회원수, 임직원 수 이렇게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법인, 주요 상품, 본사 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사 차원에서 회사 소개서를 이렇게 PPT를 올려주세요. 근데 그거 몇 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소개 PPT를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요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했고 요거를 꼭 이제 캡처해 가지고 제가 사업 그 설명할 때 활용을 했거든요. 왜? 가장 정확한 정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애터미 이 소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2009년 창업한 애터미는 2023년 한국 기준으로 전 세계 27개국 예, 직접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창업 당시부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철저히 지키는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쳐 나감으로써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의 성공을 기업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사고와 원칙 중심 동반 성장, 나눔의 기업 문화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펼쳐나가고 있는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품을 엄선해 판매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는 물론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등과 경쟁하는 유통 채널입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품이라는 것은 더 좋은 품질에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다시 말해 품질과 가격에서 어떤 유통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지산 목표인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는 애터미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렇게 매일 세미나에 갈 때마다 틀어주는 애터미 회사 속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사실 매번 듣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텍스트를 읽으면서 새겨보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새겨보면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자예요. 이 소비자한테 이게 얼마나 유용한 회사이고 좋은 회사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애터미의 이제 경영 철학을 볼 건데요. 제가 애터미에 자부심을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품이죠.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공급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제품. 남에게 정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제품. 근데 이제 저희 자부심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게 이 경영 철학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00년 이상 가는 기업들은 다 그 기업을 관통하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애터미 역시도 경영 철학이 있는데요. 사실 그 경영 철학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영 철학을 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지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경영 철학이, 어,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이걸 어떻게 정하셨지? 이것도 이제 신기해요. 그런데 요 정한 것도 신기한데 이게 이대로 사업을 하신다는 건 더 신기하고 더 감동을 받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요거 여기 이제 직급자분들은 반드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애터미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들어. 이러시다면요. 요걸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애터미에도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업자들도 나의 목표가 있어야지 사업에 성과를 내잖아요. 기업도 경영 목표가 있죠. 근데 애터미의 경영 목표는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일류 기업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아까도 이거 읽어드린 바와 같이 고객 만족, 감동은 있지만 고객 만족과 감동을 넘어서 고객을 성공을 시킨다라는 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게 여기 딱 클릭해 보면 나와요. 자, 일단 경영 목표 첫 번째 고객의 성공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우리 회장님께서 세미나 때마다 젖소 철학과 아기 철학으로 얘기되시면서 무슨 젖을 짜기 위해서 젖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기 자체로가 목적이지 않냐. 우리는 고객이 수단이 아닌 고객 자체가 목적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 고객의 성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을 어떤 나의 성공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고객을 성공시키겠다. 그럼 그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죠. 애터미를 만남으로써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성공하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로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일단 소비자가 성공하려면 뭐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는 이익을 보고 성공하는 거죠. 소비자는. 내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사와, 재화를 사오는데 내가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이득 아닙니까? 그 소- 그래서 소비자와 일단 사업자가 우리의 고객인데 그분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하는 순간 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사업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나 어떤 까다로운 조건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애텀이라고 하는 사업을 결단하고 하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사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고객의 성공이에요. 네, 이게 경영 목표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유통의 허브예요. 유통의 허브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터미는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브는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기 위해 애터미는 절대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갖춘 제품을 찾아 공급하는 GS 전략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애터미를 통해 유통될 것입니다. 정말 유통이 허브라는 건요. 제가 볼 때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CEO고 굉장히 영리한 CEO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 작년 말 기준으로 120개인데요.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기업이 많아요. 근데 해외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을 해외 유통망을 통해서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애터미는 전 세계에 있는 제품들을 애텀이라고 하는 유통망을 통해서 모두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캄보디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아주 잘 만들어지는 캄보두추가 있단 말이에요. 유명하고 맛도 있고 향도 좋은. 이 캄보두추를 그냥 우리가 여행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애텀이라고 하는 유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죠. 이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캄포드추를 생산하는 생산이 늘어나는 거기에 인력이 충원될 것이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 또 포장하는 또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안 받던 월급 혹은 그 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캄보디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멕시코, 뭐 대만 모든 나라에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가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만 좋은 제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제품들을 제가 뭐 해외 직구로 살 수는 있지만 사실 PB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애터미 유통망을 통하게 되면 정말 좋은 제품을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서 구입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경영 목표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네,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초일류 기업이에요. 그 고객을 성공시키고 유통의 허브가 되면 초일류 기업은 자동빵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애터미는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직함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선상략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유통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통의 본질, 초인류 기업이 되겠대요. 유통의 본질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것을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기업이라는 것에 걸맞는 애터미의 구성원들이 초인류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요청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애터미의 경영 목표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경영 목표가 사실 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깨알같이 명시해놨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창업 이념으로 넘어갈 건데요. 창업 이념은 생존 속도 균형입니다. 애초에 회사를 창업할 때 이념이에요. 여기 보면은 생존은 우리 회장님께서 세미나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죠. 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회사를 온라인 쇼핑몰을 시대에 앞서가서 만들었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이제 기업이 망하다 보면 뭐 CEO는 말할 거 없는데 말할 거 없이 직원들까지도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 10명이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40명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더라 이러면서 사실 기업은 생존이 1차적인 목표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창업 이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비용 관리. 면도칼 같은 원가 관리, 면도칼 경영을 하겠다. 무차입에 안정적이고 탄탄한 재무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재무제표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나 애터미가 비용 관리 또 경영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정말로 비용 관리를 잘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 1억, 뭐 100억을 벌어도 버는 거 이상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적자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비용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써야 할 때,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관리 면에서 아주 탁월하다. 두 번째는 경영 관리입니다. 경영 관리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회사를 만드는 투명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여러 번 털렸습니다. 애터미가 너무나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다단계 회사인데 너무 급성장해. 뭐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번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털면 먼지가 난다고 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데 우리 애터미는 털어서 먼지가 난 게 아니라 뭐가 쏟아졌냐? 상이 쏟아졌습니다. 상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구로동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도 세무조사 맞았는데, 일일 그 세무서장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주시로 내려가셔서도 역시나, 세무조사도 당연히 받았고, 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하셨어요? 납세와. 네. 애터미가 내는 지방세로 공주 재정에, 어, 25%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영도 잘하고요. 수익도 잘 내는데 세금도 너무 잘 내는 거죠. 근데 경영 관리에 있어서도 아주 정말 원칙을 지키는 우리 애터미의 어떤 경영 철학의 어떤 핵심에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뭐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는 네, 원칙을 지키는 이런 어떤 것으로 생존을 견인해내겠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서 인적 자원 관리도 하겠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겠다가 창업 이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내야 되겠죠. 생존이 일차적인 목표라지만 부가가치를 내려 그러면 반드시 성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어요. 기업이 잘 달려면 성장을 해야죠. 근데 이제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속도죠. 근데 이제 속도도 단순히 빠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뭐예요? 속도는 속력과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애터미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속력을 낼 때 진정한 의미의 속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어디에다 낼 거냐?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 애터미의 전파 속도,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속도를 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확하게 속력과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속도를 제시했다라는 것도 대단한데요.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아나요? 4차 산업혁명? 체감 못해요. 그게 뭐 정체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흘러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는 시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자리가 아니라 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정확하게 그 시대의 흐름에 반발 앞서가면서 적극적인 어, 그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애터미 전파 속도예요. 제가 2013년도에 애터미를 처음에 알게 되고 2014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주변에 애터미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열에 하나? 근데 이제 2, 3년이 지나니까, 서너 명이 알더니 한 4, 5년이 지나니까요. 절반 이상이 애터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터미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인식되어진다라는 게 놀라웠어요. 지금은 애터미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예, 그렇게 애터미가 전파 속도가 엄청난 속도를 했어요. 국내에서뿐 아니라 애터미 해외 시장 진출 역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이 확장성이 엄청난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속도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이 전파 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애터미 사업을 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애터미 사업자들의 사업은 승수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애터미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수준의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애터미는 종렬식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요. 애터미 시스템을 통해서 병렬식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거 회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가 10명한테 애터미를 알릴 때 이 사람 알리고 이 사람을 잘 가르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알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배운 거를 이 사람한테 알리는 이런 종류의 식이 아니라 동시에 10명을 초대해가지고 동시에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병렬식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애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를 창업 인형 두 번째 속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해 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균형이에요. 이 균형에서 정말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애터미는 균형 잡힌 분배를 통해 사회적 기업 수준의 공공성을 추구한대요. 저는 여기에서 요게 놀린 거예요. 애터미가 창출하는 가치는 직접적인 애터미 구성원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협력업체와 소비자는 물론 사회 전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으며 창출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서 우리 회장님이 정말 정말 큰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성공, 어떤 조직에서 성공했다, 뭐 스포츠에서 성공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보통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또 그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고, 어쨌든 나에게 영향을 준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아무리 잘났고, 정말 훌륭한 CEO고, 정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택배가 안 됐고, 인터넷이 안 됐더라면, 애터미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이 시대 흐름에 딱 맞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아시고, 혼자서 다 내 성공은 나 혼자 한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 안다는 것을 이 창업 이념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에 녹여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따라서 애터미는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창출된 가치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줍니다. 동시에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종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라는 게 있으니까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애터미의 분배는 소비자의 재구매를 이끌고 회원의 로열티를 강화시킴으로써 애터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합니다. 이 점에서 애터미의 분배는 곧 투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CEO고 영리하신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고 회원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어떻게 돼요? 음. 그, 이 균형 잡힌 분배 자체가 또다시 재구매로 연결돼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이 창업 이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념의 생존 속도 균형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정말 똑똑한 이 창업 이념을 가지고 애터미가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100년가는 기업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영 방침으로 넘어갈게요. 간단합니다. 작지만 큰 회사. 관리는 섬세하고 있어요. 섬세하게 뭐 연독하의 경영으로 하고 있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큰 회사가 뭐냐는 거예요. 큰 회사.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큰 회사란 직원들의 행복이 크고 고객의 성공이 크고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가 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경영 방침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사운. 사운대로만 해라. 사운대로만 사업을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운은 매일매일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치고 계시죠. 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저는요, 이 사운 듣고 애터미 알아보러 왔다가 그냥 집에 갈 뻔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저는 여기 이제 돈이 될 것 같아서 왔단 말이에요. 이거 돈이 되겠는데? 내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사원을 외치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이 내용은 알고 싶지도 않았어. 이게 무슨 내가 지금 교회에 왔나? 난 지금 돈 벌러 왔는데 왜 돈 버는 회사에서 이런 사원을 외치지? 이거 영 이상하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할 뻔했어요. 제가 정말 조금만 고집이 셌더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또 친구가 가보자, 누가 가보자 해가지고 왁개망정이지. 그런데 제가 한 1년 사업 진행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라비돌에서 석세스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사원을 외치는데 뭉클하면서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정말 제가 1년 동안 정말 이상하게 들렸던 그 사원이 애터미가 그렇게 사원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업이 이렇게 운영이 될까? 그리고 그 사원대로 나도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동으로 느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저를 어떤 애터미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가 오히려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 회장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오히려 반대로 당신들이 애터미를 이용해서 애터미를 도구 삼아서 제발 좀 부자가 되세요라고 얘기를 정말 막 처절한 마음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한 고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이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생각을 경영한다는데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인 거죠. 오히려. 자, 보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건요, 모든 성공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일기를 쓰고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20년 뒤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계획을 한들 사실 이제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애터미는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하잖아요. 김미화의 인생 시나리오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 건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금 생각을 경영하게 하고 그것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굳게 서게 알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있고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믿음에 굳게 서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의 사업이에요. 내가 생각을 경영하고 그것을 내가 쓴 인생 시나리오를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이 행동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 사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겸손이 섬긴다. 행동 양식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겸손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생각은 하늘같이 높되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이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회장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원대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성공할 리가 없다라고 예, 실패할 리가 없다. 이 사원대로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사원,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대 문화입니다. 요 지금 경영 목표, 뭐 창업 이념 이런 사원들이 우리 문화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문화를 이렇게 또 분류해 보면 3대 문화가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 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어, 제가 2014년, 15년에 막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애터미에 관련돼서. 애터미가 성과를 잘 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기사화 되는데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원칙 중심의 문화와 정선상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치를 해가지고 막 캡처를 뜨고 이럴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나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원칙 중심의 문화가 사실은 그냥 원칙을 잘 지키자. 뭐 쉽죠. 누구나 다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칙 중심 문화는 애터미인들이 이 사회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장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원칙 중심을 강의하실 때 얘기를 하세요. 원칙 중심이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원칙 중심의 반대말. 제가 이거 라인 미팅 할 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대답하세요. 뭐 불법이요, 변칙이요,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원칙 중심의 반대는 이익 중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이제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뒤에 사람이 새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은 내가 원칙을 지킬 수 있어. 아, 그래. 나는 어기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 뒤에 온 사람들마다 자꾸 새치기를 해서 계속 새치기를 해서 제가 맨 뒤에요. 그때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원칙이다. 헐.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원칙을 지킨다는 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새치기 하는 사람은 빨리 밥 먹겠다라는 이익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자리를 지키면 늦게 밥 먹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손해를 감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뭐라고 하세요? 손해볼 작심을 하세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은 또 뭘까? 왜 손해볼 작심을 하래지?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손해 안 보도록 생겼대요. 그렇잖아요. 서로 손해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아, 나는 계산 못해 이러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주판알을 튕기고 있어요. 손해 보기 싫어해요. 손해 보겠다고 작심하지 않으면 손해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손해 볼 작심을 하래요. 근데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손해 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원칙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빨리 밥을 먹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자. 이런 문화를 만들자. 한두 명이 지키다 보면 모두 다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뭐 동반성장이란 애터미 회원과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동반성장이잖아요. 이걸 우리 애터미가 또 해내가고 있고요. 나눔의 문화는 애터미가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애터미가 지향하고 있는 이 3대 문화는 애터미가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정말로 멋진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고요. 요 3대 문화가 잘 지켜지는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경영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경영 철학을 한번 짚어보니 아시던 분들도 더 새롭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창업자 소개부터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몽상박한길 또 인사말과 함께 이렇게 회장님의 스토리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애터미 파크 소개 온라인 투어 가능하죠? 그래서 아직 애터미 파크 못 가보신 분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좋고 소비자들 만났을 때도 소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역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터미 연역. 애터미가 걸어온 길인데요. 이렇게 맨 밑에 하단을 보면 2009년 한국 토스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면서 바로 2010년도에 미국 현지 법인을 오픈하고 일본, 캐나다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보통 글로벌 기업이야, 뭐 성장한 다음에 글로벌 기업이 된 게 아니라 2009년에 창업하고 2010년부터 글로벌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나간 나라가 동남아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런 회사들 중에 보면은 동남아의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놓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가 이렇게 굵직한 회사에 나가면서 10년에 나갔는데 2011년에 500만 불 수출탑을 받으면서 계속 수출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와, 애터미가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구나. 이 10년의 역사가 정말 기적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일본 법인 이렇게 나라마다 우리가 궁금한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또 연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로 나가기 전에 한번 서치해 보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애터미 그 로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사업장. 사업장의 본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뭐 아시아에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주소들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잘 나와 있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홈페이지를 전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들.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 없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애터미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애터미를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애터미에 더 확신을 가지시고 아주 자신 있게 애터미를 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